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 아뜨북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 미래를 아는 자가 되리니 재밌는 역사의 세계로 빠져드는 신간을 소개할게요. 너무 두꺼워. 글자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부담스러워. 유발 하라리가 제 생각을 읽은 걸까요? 전 세계 160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사피엔스가 쉽고 재밌는 그래픽 노블로 나왔어요. 유발 삼촌이 조카 조이와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흔적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물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붙인 라틴어 이름이에요. 호모는 속명어로 사람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종명으로 슬기로운이란 뜻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시리즈의 첫 번째 인류의 탄생 편에서는 보잘것없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먹이 사슬의 꼭대기를 차지했는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인류는 도구, 학습 능력,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도 무려 200만 년 동안이나 별 볼 일 없이 지냈어요. 거의 모든 동물이 근육의 힘, 이빨의 크기, 날개 폭과 같은 몸으로 힘을 겨루는데 인류는 사자, 독수리, 상어 등 힘센 동물들에 비해 시시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인류에게 불은 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멋진 기술이었어요. 불을 길들인 인류는 무제한의 힘을 가지게 됐어요. 부싯돌만 있으면 몇 시간 만에 숲 전체를 홀랑 태우는 것도 가능해진 거예요.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몇백만 년 동안 변함없었던 먹이 사슬을 단숨에 역전시키는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어요. 또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한 종이 아니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등 다른 인류종을 제치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생물종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내서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사피엔스는 부족의 수호신 같은 가공된 이야기로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신뢰를 쌓았어요. 그 결과 서로를 모르는 수백만 명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런 인지혁명은 종교, 법, 정치, 경제, 무역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피엔스는 자신의 DNA가 명령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거스르고 다른 동물을 훨씬 능가합니다. 현존하는 인류의 역사도 이 시기쯤부터 시작되죠. 그 외에도 사피엔스가 어떻게 수백 수천만 년간 이어지던 생태계를 단 몇천 년 만에 파괴했는지도 흥미진진한 법정신으로 그리는데요. 현재까지도 지구의 악명 높은 파괴왕 타이틀은 사피엔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는 총 4권짜리 시리즈인데 올해를 시작으로 첫 번째 인류의 탄생, 두 번째 농업혁명, 세 번째 인류의 통합, 네 번째 과학혁명이 1년에 한 권씩 출간될 예정이래요. 원작의 핵심만 쏙쏙 뽑아 만든 그래픽 노블, 벌써 다음 편이 기다려지네요.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묻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죠. 이전에도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했던 역사가 있어요.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바이러스 전쟁은 장티푸스, 말라리아, 스페인 독감 등 역사에 나타난 바이러스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콜레라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영국 함대를 타고 중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퍼졌던 글로벌한 병이었는데요. 순조실록에는 괴질, 즉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 병에 걸린 이들은 먼저 심하게 설사를 하고 이어 오한이 발생하는데 발에서 뱃속으로 치밀어들어 10명 중 한두 명도 살지 못했다. 이 병은 요주와 개주 지방에서 번져 들어와서 온 나라에 퍼졌다고 한다. 목민심서에서는 콜레라의 사망자를 평양에서만 4만 명, 한양에서는 13만 명이라 적었어요. 콜레라로 인해 살기가 팍팍해진 농민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은 동학농민운동까지 이어져 조선왕조가 끝나는 원인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바꾼 세계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서구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 알고 계시죠? 하지만 주로 북쪽만 지배를 당하고 남쪽은 아니었어요. 사하라 사막 남쪽은 북쪽보다 더 무덥고 습기찬 기후 때문에 말라리아 병이 유행했는데 면역이 없던 유럽인들은 남쪽으로 가기만 하면 말라리아로 픽픽 쓰러져 나갔거든요. 반대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할 때는 신대륙 원주민들이 쓰러졌습니다. 소와 돼지를 키웠던 유럽인들과 달리 신대륙 원주민은 가축을 키우지 않았고 가축의 옹기는 천연두와 패스
패스트에 대한 면역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유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세계 판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유럽인이 콜레라균을 덜 퍼뜨렸다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다니 놀랍네요. 13세기 몽골 제국이 일으킨 자유무역 체제는 흑사병이 퍼지면서 끝났고 몽골 제국 역시 사라졌죠.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세계 역사를 뒤바꿀 거라고 이야기해요. 21세기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체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게 될까요? 이 책은 바이러스 전공을 하지 않은 작가가 쓴 책이라 전문적인 의학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가 죽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걸 깨닫기엔 충분한 책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세계 역사를 풀어주거든요. 기왕 집콕하는 김에 어려워서 읽기 싫어했던 역사책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알고 보면 정말 재밌다고요. 기왕 도전하신다면 벽돌 역사책의 고전, 평균세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서울대학교 도서관 배출도서 1위, 출간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 사실 저도 안 읽었어요. 빌린 것만 5번, 읽은 건 0번. 이참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신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